피해 복구 기간 수재민 가족들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모두 평양에 데려다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보육과 교육을 맡아 제공하는 비상체계를 가동시키며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수재민들이 임시 거처하고 있는 천막 전기지들을 찾으시고 따뜻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원수님의 대해 같은 사랑으로 온 나라가 떨쳐나 도와주니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수해가 나서 그 피해를 보신 분들 어떻게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북한이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화면을 좀 볼까요? 조선중앙TV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김정은 의주군 수해 지역 위로 방문했다. 뭐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해를 당하신 분은 모두 평양으로 데려다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보육, 교육을 맡아 제공하는 비상체계를 가동시켰다. 오, 김현수 실장님. 네. 지금 한 15,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평양으로 데려가서 보호를 한다. 이게 일단 가능할지 하고 그만큼 북한 민심이 뒤숭숭한 거를 반증을 한다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두 번째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예. 같습니다. 사실상 그 김정은이가 고무보트 타고 예. 그런 수해 현장을 이렇게 다니는 것만 봤잖아요. 그 영상까지 공개됐어요. 그렇죠. 그 영상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수재민들 지금 텐트 쳐 있는 데 가가지고 그 예. 사람들 이제 위로하고 스킨십하고 하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상 얼마만큼 수해가 났는지는 보도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단 한 명도 안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헬기 동원해가지고 5천 명 구조해냈다는 얘기만 하거든요.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예. 지금 북한이 그만큼 이제 그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을 이제 초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김정은의 예민 사상이라고 할까요? 북한 주민들을 감싸는 그런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이제 주민들이 뒤숭숭하니까 15,000명이나 해당되는 인원을 평양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데 의주, 신의주 있는 주로 있는 인원들입니다. 예. 근데 15,000명을 북한에서는 4.25 여관이라든지 열병식 뭐 할 때 사용했던 그런 데다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예. 그래도 평양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그 군 부대들이 있으니까 군 부대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그만큼 이제 민심이 뒤숭숭하니까 예민 정신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이 인원들을 평양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해가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거꾸로 볼 수가 돌려보면 있겠죠. 피해가 극심하고 민심이 흉하니까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피해 사항은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방에 이제 무너져가지고 평안남도에서 제방이 무너져 간석지에 물이 들어갔는데 그때도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간석지로 이제 첨벙첨벙 뛰어 들어가는 모습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덕훈 내각 총리 이제 뭐 해임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심한 욕을 육성으로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텔레비에 방영이 될 정도로 나왔단 말이죠. 예. 그전에도 보면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수해가 나면 통상 그 지역에 있다가 그쪽에다가 살림집을 이제 지어줘요. 그 살림집이 통상 한 두세 달 만에 급조해서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예. 거기 이제 김정은이가 한번 보러 가게 되면 주민들 뭐 환영하고 박수치고 하는 그런 모습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양까지 지금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수해 지원을 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뭐 사실상 거절했어요. 북한. 이와 관련해서 좀 지적하신 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북한 안 그랬었다. 이런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에도 이제 북한에 수해가 발생했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수해 복구 지원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예. 근데 김정일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보면은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보다도 못하다. 근데 굉장히 속이 좁고 배포가 작고 예. 겁은 엄청나게 많다. 뭐 저런 분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북한 관련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런 게 있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정은 인민들 앞에서 뭔가 연설할 때 한국식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 어르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데 북한에서 이런 표현 안 쓴대요. 동지나 인민인데 주민이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노인,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르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북한은 원래 텔레비전 이렇게 하는데 TV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병약자, 험지,
음료수 폄훼. 이게 북한에서는 안 쓰는 표현인데 우리는 쓰는 표현이잖아. 이거를 김정은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열수 실장님? 네. 그러면은 굉장히 남한식, 우리식, 한국식 표현에 익숙해졌다는 건데 지금 북한은 사실은 오빠 이런 거 표현 썼다고 막 처벌도 하고요. 그 최근에 보니까 텔레비전이 아니라 TV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 신고하라, 잡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막상 김정은 이런 표현 쓰는 거는 이게 무슨 이중적인 겁니까 이게? 북한에 이제 장마당 세대가 자라나면서요. 예. 북한 사회 전체에 한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K-팝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뭐 심지어 옷, 복장, 머리 스타일까지 이렇게 닮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북한으로서는 체제에 대한 이제 위기 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법을 제정을 하는데요. 제가 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청년 문화 그러니까 청년 문화 교양법, 그다음에 반동 사상 배격법,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평양 문화 보호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한국의 한류 또는 드라마, 저기 영화 이런 예. 거 보는 즉시 그냥 이제 교화대로 보내거나 교도소로 보내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뭐 어떻게 처형한다는 보면 처형까지 얘기. 예.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만큼 한국 사회에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북한 사회에 퍼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최고지에다가 그 말을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못하게 해서 이런 법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예. 법까지 만들어서도 안 되니까 올해 이제 작년 연말하고 올해 소위 말해서 중앙위원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하고 올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시정연설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고 예. 서로 다른 민족이고 화해협력, 삼천리 금수강정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얼마나 이제 답답하면은 이제 체제 위기를 느끼고 있을 예. 정도니까 이 두 국가론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김정은 스스로가 남한 말을 쓰고 있단 그냥 말이죠. 자연스럽게 나오나 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그 숙소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이런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제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돼 늘 있고 본다는 그렇죠. 얘기 뭐 같군요, 예, 그러면. 뭐 미국의 이제 중요한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말이 좀 편하니까 한국말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어르신이니 TV니 뭐 주민이니 이런 말이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거죠. 주민들이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네들은 그런 말 쓰면은 붙잡아 간다고 그러고 교행에 처하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는 오히려 이제 이런 말을 쓰고 있으니까 황당하죠. 그리고요, 김정은 관련해서 또 최근에 나타난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해 현장 방문해서 열차를 타고 갔는데 그 열차에 지금 자동차를 저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SUV 요거를 실은 건데 굉장히 고가의 제가 브랜드를 말씀드릴까요? 저거 마이바흐 이렇게 알려줬죠? 네. 엄청난 가격의 그 마이바흐 차량을 싣고 갔다는데 굉장한 사치품이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은. 근데 저거를 기차에다 싣고 저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줬어요. 북한 매체가. 김열수 실장님. 일단 네. 이게 대북 제재가 구멍이 난 것 같다. 그러니까 저런 게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저런 모습을 왜 보여주는가 북한은 스스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대북 제재에 구멍이 난 건 맞고요. 저기에서 이제 사실상 북한에서 바로 수입을 하면 바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싱가포르에서 또 다른 나라로 그리고 뭐 이제 일반 마지막으로 세탁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세탁을 해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북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보여주는 것은 예. 아무리 대북 제재 해봐라. 우리 이렇게 대북 제재하고 전혀 소용없다. 관계없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사치품 들어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걸 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이제 저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예. 나중에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예. 도대체 몇 대 갖고 있느냐, 마이파워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성룡차용이 한 대가 있고요. 예. 이제 오늘 저거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GLS 600인데요. 페이스 리프트라고 하는 거 이게 뭐 한 2억 8천짜리가 하나 있고요. 작년도에 또 공개가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게 벤처 G 클래스인데 요것은 이제 저거하고 좀 다릅니다. G 예. 계열은 계열인데 저거는 조금 성차감이 있는 거고요. 작년에 이제 공개된 것은 SUV인데 요것은 이제 오프로드 형태로. 그래서
뭐 세대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아마 나옵니까? 아우루스가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하잖아요. 그건 왜 안 타고 다닐까요? 푸틴이 준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푸틴이 준 것이 더 편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예. 그 푸틴이 준 거는 안 타고 벤츠를 아마 사랑을 해서 저걸 지금 타고 다니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제재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제 일부러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지금 합니다. 방금 나온 사연이 최근에 수해 현장에 저 억대 SUV 차량 타고 저렇게 거의 잠길 듯 저런 모습까지 공개가 됐었어요. 저런 걸 막 보여줍니다. 지금 북한 매체들이요. 이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